아요, 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너무 크네요. 좀 줄일게요. 마이크 테스트 원투 원투. 예, 됐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타이거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제 목소리를 또 들려드리면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일주일 만인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저기 이슬람 사원 짓는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댓글도 달리고 좀 비방적인 댓글도 좀 달리고 있어 지우고 그런다고 좀 반응을 좀 살피고 있었는데 이제 댓글이 안 달리니까 아무튼 뭐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유튜브에 이제 롤을 하면서 거기 영상에 제목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줘야 해 드리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고 알리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하게 봐오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들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분명 아주 쉽게 손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뭐 아시아 경제뉴스에 72조 부채에 짓눌린 2030 세대 그리고 저소득층 지갑도 닫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갑 왜 닫겠습니까? 돈이 없겠죠. 예, 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매일 이런 뉴스를 뒤져보고 있어요. 현재 경제가 어떻게 되나. 얼마 전에 했었던 헝다 그룹, 예, 헝다 거기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조심스럽긴 해요. 제가 여기 언급하는 건.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거품이 끼었다라는 증거인 건 확실해요. 근데 언젠간 무너질 겁니다. 그 거품들은 하나하나씩 매각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뭐 차익을 남길 건지 아니면 손해를 보갈 건지는 본인들 몫이겠죠. 자, 오늘 주제 확실하게 들어갈게요. 오늘 할 이야기는 그냥 간단해요.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 대통령이 되었을 때 과연 이 나라의 가야 할 길은 도대체 어디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사실 지난번에도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세 달 전에도 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사실 또 하는 것도 진짜로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왜냐하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저 정치판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치 싸움에 미쳤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거는, 진짜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누가 더 좋은 공약을 낼 수 있는가, 누가 더 좋은 공약을 펼쳐서 국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결국 그걸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정치에 미쳤어요. 정치 싸움, 헐뜯고 비방하고 그런 미친 짓거리를 아직까지 하고 있다고. 근데 국민들은 이제 눈높이가 높아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 어저께가 바뀌었다. 참 여러 커뮤니티 돌아보기고 실제로 밖에서 나가서도 이야기 한번 소통해보고 해보니까 사람들 생각하는 게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뭐 정치 노름해가지고 누구 헛듣고 누구 지지 내려가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그런 구도가 아니고,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누가 더 국민들을 위한 더 나은 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가, 누가 더 나은 공약을 펼쳐서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그걸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고요. 현재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확실히 100%예요. 근데 만약 이재명보다 더 나은 공약을 제시하고 이재명보다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예, 저는 이재명을 손절할 생각이 정말로 많습니다. 언제든지 이재명 손절할 수 있어요. 이재명 손절하고 이재명보다 더 나은 공약, 이재명보다 더 나은 미래 비전 제시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하겠습니다. 근데 없어요. 없다고. 얼마 전에 홍준표가 이영돈 영입한다고 개지랄 했을 때 진짜로 그 난리 났어요. 홍준표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바로 뭐 하루 만에 뭐 영입하는 거 취소했었고, 이영돈 관련해서. 근데 그런 것만 봐도 사실 진짜로 대선 끝나기 전까지만 홍준표가 이영돈 영입하려 했다는 그 이야기만 해도 그냥 이건 게임 끝났어요 이미. 이영돈이 누군지 뭐 제가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굳이. 그냥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셔서 뭐 지식인들이 올렸던, 구글에서 나무위키를 찾으셨던, 거기서 관련된 정보가 싹 다 있으니까요. 이용돈이 누군지만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재명보다 더 나은 공약을 제시하고 이재명보다 더 나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국민의힘에서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치 싸움에 미쳐 있어요. 비방하고 그게 자기들 지지를 끌어올릴 거라는 가대망상에 빠져가지고 아직까지도 그 옛날 정치를 못 잊었어요. 근데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고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거기에 박혀 있으면 그냥 이거 대선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대선 포기하겠다는 거. 아 근데 지금 이제 곧 있으면 10월달인데 이제 대선 얼마 남았습니까? 내년 3월 초에요. 한 5일인가 6일쯤에 시작하는데 사실상 3월 시작하면 대선 시작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3월은 지워버리고 당장 이제 일주일 뒤면 10월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뭐 솔직히 2월부터는 이제 대선 뭐 시작하겠죠. 막 퍼지는 거. 2월 다 빼버려 보고 어차피 28일밖에 안 되잖아요.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4개월밖에. 5개월 남았다고 하는데 5개월 남은 거 아니에요. 4개월 남았어요. 짧게 보면 아니야. 길게 보면 안 돼요. 길게 짧게 봐야 돼요. 짧게 말이 혼나는데 길게 보면 안 되고 짧게 봐야 돼요. 짧게. 사실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10월달 간다. 10월달 가서 중순만 되면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3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밖에 안 남은 이 족같은 상황에서 아직까지도 저지랄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홍준표가 9월 7일인가 10일쯤에 공약을 새로 올린 거 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줄이겠다, 뭐 공항 이름 바꾸겠다. 당장 이건 당장 국회의원 줄이겠다부터 공무원들 물론 구조조정하는 거 찬성이에요. 국회의원 줄이는 건 찬성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성이 지금 있어 보이냐고 따진다면 제 생각에 없다고 봐요. 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 따지면은 아니 당장 민주당이 180석을 지지하고 있는데 그거 줄이려면은 사실상 뭐 허경영이 말하는 것처럼 계엄령 선포하고 국민들을 보고 딜하자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준권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허경영 뭐 제2의 허경영 막 그런 식으로 막 비호망하잖아요. 결국 그런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물론 국회의원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건 맞고 지금 공무원들 구조조정해서 쳐내야 되는 건 맞는데 천천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봤을 땐 홍준표 임기 내에도 불가능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 공생관계로 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공무원은 이미 뽑아놨는데 걔네들을 구조조정하기는 솔직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고 제가 말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지금 공무원 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비전이 이거예요. 제가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공무원들이 많은 건 뭐 지금 그렇다 쳐요. 걔네들 자를 수도 없으니까. 근데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의 방식은 공무원 연금을 줄여야 된다. 결국 이건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에서 공무원 연금의 충당금을 따로 만들어서 내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최소 못해도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받는 월급의 절반 가량은 빼앗아야 돼요. 월급에서. 지금 7조에서 8조 가까이가 적자가 나는 거 국민 세금을 메꿨는데 이거 누가 감당해야 되냐? 국민들이 감당합니까? 미쳤습니까? 국민들이 그걸 왜 감당합니까?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애들이 감당을 해야지. 이미 세금을 메꿔놨던 거 다시 빼앗아야 돼요. 영어로 만들어야죠. 마이너스 된 거. 마이너스 된 거를 영어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월급에서 깎아야 돼요. 충당금으로. 아니면 공무원들이 받고 있는 연금에서 빼앗아야 돼요. 공무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군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연금에서도 걔네들이 받고 있는 월급, 연금에서 빼앗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공무원들을 무작정 구조조정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고 그거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고 공무원들이 내고 있는 월급에서 공무원 연금 충당금을 따로 만들어서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월급에서. 뭐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떨어나가겠죠. 공무원들이. 뭐 너나 던지지 않겠어요. 공무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를 가야 된다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야 되지. 당장 공무원을 구조조정하겠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입니다. 아무튼 공항도 뭐 박정희니 뭐 역대 대통령 이런 짓 나고도 말이 안 되고 나중에 홍준표 했던 거 솔직히 이야기하기도 싫어가지고
홍원주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좀 많이 길게 얘기했는데 이 이야기도 저번에 다 다뤘던 내용이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정치판을 보면은 그냥 답이 안 나와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이 정말로 정치 지금, 그러니까 정권을 교체하고 싶으면은 이재명보다 더 나은 공약을 제시하고 이재명보다 더 나은 미래를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윤석열도 솔직히 그닥이고 홍준표도 그닥이고 그냥 어이가 없어요. 아직까지 옛날 정치의 맛을 맛들려가지고 남 비방하고 타인 그 네거티브 하고 그 지랄하면은 자기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현실을 봐.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현재 상황에서 네 지지율 올라갔냐? 내려갔으면 내려갔지 올라가진 않았어. 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라갔지.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제 영상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보세요. 제가 지금 딱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대략적으로 1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마 시간이 흐르면 이제 1년밖에 안 남겠죠. 다음 대선이 지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칩시다. 만약에 다시 한번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봅시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정말 나라가 극적으로 바뀌고 젊은 청년들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만들어지고,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정말로 집을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만들어지고, 결혼하면 생활비 주고 일 안 하고, 그러니까 일 안 해도 애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지만 지금 같은 이 저출산 0.8, 솔직히 이 0.8이랑 이 저출산도 그냥 통계로 낸 거지, 실질적으로 외국으로 떠나가고 10대 국적 포기자 수, 그때 국적 포기하는 수 다 포함하면은 솔직히 0.8도 안 돼요. 0.7? 0.7? 난 그쪽 나 그렇게 봐, 현실적으로. 그걸 극복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비전, 아니 갈 수 있는 미래의 길은,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뭐 이재명이 안 되고 뭐 더 나은 미래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됐다. 그 사람이 만약 그 사람이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돼서 1년 안에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비전과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탈조선 하는 게 맞아요. 이 나라를 이민 가는 게, 이 나라를 떠나고 캐나다, 미국, 호주, 아니면 뭐 뉴질랜드 뭐 그런 쪽으로, 아니면 영국 쪽이나 유럽 쪽으로 떠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남은 시간은 진짜로 얼마 없어요. 사실상 1년이라고 봐도 무관해요. 여러분들이 예년 돼서 대통령이 되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내 생각 이재명이 된다고 보지만, 그게 되고 나서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의 그 목표치까지 안 올라갔다, 나라가. 그럼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집어던지고 해외 이민을 가시는 게 맞습니다. 탈조선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생존하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뭐 앞으로 이 나라가 왜 답이 없는지,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부채가 얼만지,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앞으로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갈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와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지금까지 다 이야기해왔었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남은 시간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너무 길게 보지 마요. 이 나라에서 뭐 10년을 살아서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그런 비전을 볼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차라리 이 나라에서 10년 살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캐나다나 미국이나 호주 가서 거기서 정착해서 10년 살 생각하는 게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탈조선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은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거고,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만약에 이 나라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서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 뭐 미국에서 거주한다 10년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항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디오스.